니콜라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1. 배드저 포함하지 않고 바인딩된 전기 트럭 주문량이 3,300대 미만인 니콜라 주식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니콜라 주식은 지난 6월 3일 SPAC와의 역합병을 통해 상장된 이후 기쁨의 눈물 바다를 이뤘다. 하지만 몇 가지 일이 나를 괴롭힌다. 이 회사는 8월 4일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니콜라는 배드저 픽업 트럭 예약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실적 발표 부분이 회사 주식 가격의 수준을 봤을 때 큰 성과도 아니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TV와 온라인 인터뷰에 팡파레를 너무 많은 터뜨린 니콜라는 6월 29일 배드저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예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약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자료는 없었고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언급이 없었다. 그 후에도 배드저 예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니콜라 예약 페이지로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중 하나가 $5,000 예약 패키지가 매진됐다는 것이다. 그 옵션은 무엇보다도 배터리 전기 자동차 $60,000 가격 또는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80,000 가격에서 $5,000 할인을 제공했다. $1,000 할인을 위한 $1,000의 예약도 있다. 또한 $250의 보증금 옵션과 $250의 할인 혜택이 있다. 그러나 니콜라는 배드저 전기 픽업 트럭이 얼마나 많은 예약을 잡아냈는지 $5,000의 할인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지 않았다. 단,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예약 판매 수량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준다. 2.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배드저 주문 추정. 예를 들어 6월 29일 예약 전에 니콜라는 $413만 2천 현금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분기에는 $886만 증가했다. 예약의 80%가 $5,000의 예금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나머지는 $1,000의 예약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대수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주문을 받았는지 추정했고, 만약 당신이 그 방정식을 원한다면 링크드인으로 나에게 연락할 수 있다. 트럭 예약 건수가 1,126건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 산출해보자. 나의 대수 방정식은 약 901개의 5만 불짜리 약 450만 불의 주문, 1,000불의 계약금은 225개의 주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금 $1,000로 더 많은 주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총 수주량은 2,628건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문은 1,126개에서 2,628개 사이이며 그것은 그렇게 많은 예약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배드저 전기 픽업 트럭을 구매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니콜라는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문량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어떤 보도 자료에도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바인딩과 구속력이 없는 예약. 솔직하게 이런 예약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 아마도 역시 니콜라도 흥분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약 관련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니콜라가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예약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니콜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예약자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한 제품 생산 수량보다 잠재적 수요가 더 많아서 예약을 받지를 못했다. 4. 배드저 예약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니콜라는 예약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며 현재 바뀌는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했다. 2023년 하반기 상업 생산이 시작되고 약 12개월 지나게 되면 기존의 신규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를 예약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구속력 있는 예금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제한된 현금은 적어도 예약이 구속력이 있게 될 때까지 차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예약 건수는 1만 4천여 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력이 있는 건 지난달 30일 기준 800여 대에 불과하다. 5. 더 리퍼블릭 서비시즈 오더. 니콜라는 8월 10일 리퍼블릭 서비시즈가 2,500대의 전기 트럭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주문량은 전기차 맥스 5,000대까지 오를 수 있다. 그 발표에는 주문들이 구속력이 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가격 리스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의 가치를 추정할 수 없다. 리퍼블릭 서비스는 아마도 구속력 있는 주문을 내리기 전에
신규 트럭에 대해서 시험하고 싶어 할 것이다. 6. 니콜라 주식 평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배드저 예약 주문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현재 니콜라 주식은 총 3,300건의 예약 주문을 받았으며 지금 니콜라 주가는 예약 주문량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 총 3,300건 중 800건의 구속력 있는 주문이며 나머지 2,500건은 구속력이 없는 예약 주문이다. 이것은 배드저 예약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니콜라가 전기 트럭 한 대에 75만 달러를 청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수년 동안 24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니콜라 주식 시가총액을 추정해 매출 전망치와 비교해보자. 니콜라는 최근 공개 워런트 청구자들에게 워런트를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니콜라는 7월 30일 현재 3억 7,898만 주의 미지불 주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당 39.37달러의 니콜라 주식의 시가총액은 149억 2천만 달러다. 이 정도 수준의 니콜라 주식은 약 6배수 수준의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이 있는 예약 판매량 및 추정치인 것이다. 옥시덴탈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옥시덴탈 주식 매각은 더 이상 주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옥시덴탈 석유와 옥시 주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다. 결과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간단하다. 워렌 버핏이 옥시 주식에 투자를 한 이후 일반 투자자는 옥시 주식의 실적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없다. 1. 왜 옥시 주식이 공룡 걸음인가? 버크셔는 여전히 옥시덴탈의 우선주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옥시 주식 8,386만 주를 59.62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 수권을 갖고 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석유 회사들은 그들이 뚫는 화석 연료와 같이 공룡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고 있다. 옥시덴탈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고 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옥시덴탈 CEO인 비키 홀럽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매우 걱정해야 한다. 주식의 거의 5%를 소유하고 있는 칼 아이칸을 포함한 옥시덴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옥시 주가는 지금까지 68% 폭락한 이유라고 믿는다. 내가 7월에 옥시덴탈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사에서 말했듯이 현실은 버핏이 아나다코의 매수를 위해서 과다한 수준의 금액인 100억 달러를 빌려줌으로써 이 회사가 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2. 워런 버핏, 옥시덴탈을 돕지 않았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왜 버크셔가 아나다코 인수에도 관심이 많았던 쉐브론과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쉐브론은 총 자산 2,230억 달러에 270억 달러의 순채무를 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옥시덴탈은 총 자산 890억 달러에 비해 순부채가 390억 달러나 된다. 옥시덴탈의 순자산 대비 순부채 비율은 쉐브론의 거의 4배에 달한다. 내가 7월에 말했듯이 워런 버핏은 그의 주주들에게 옥시덴탈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회사가 옥시덴탈로부터 받은 1,890만 주를 파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옥시덴탈이 최소한 파산 보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버크셔는 분기당 2억 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배당금은 옥시덴탈의 주식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버크셔는 그것들을 팔아서 주식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많다. 과거 수년간 배당을 챙기던 버핏의 전략이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래서 옥시덴탈에 관해서도 워런 버핏이 동일한 전략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버크셔가 옥시덴탈에 투자한 100억 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현재 2,390억 달러로 옥시덴탈의 현재 기업 가치의 약 4배에 달한다. 그래서 석유회사는 버크셔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 버핏의 고통은 아직 그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만큼 높지 않다. 옥시덴탈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옥시 주가가 2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저항 가격. 또 다른 인베스터 플레이스 칼럼니스트인 마크 헤크는 옥시덴탈이 좋은 가치주라는 주장을 펼치며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표현했다. 발언사에 따르면 2021년에는 현금 흐름이 4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옥시는 현재 151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CF 수익률은 26%가 될 것이다. 헤크는 7월 21일 칼럼에서 일반적인 FCF 수율은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주식의 가치가 400억 달러, 즉 10%의 FCF 수익률로 주당 44.44달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CF를 15% 수익률로 환산하면 266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주가를 견인한다는 생각을 크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크의 관측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헤크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 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유가 수준이 2019년에 거래됐던 60달러 중반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100%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옥시 주식은 절대로 20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만약 버핏이 옥시덴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식의 대부분을 매입할 것이고 각각 약 11달러에 사들인 자신의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버크셔의 옥시 주식 매각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니오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전기차는 좋지만 그 비용은 니오 주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전기자동차가 현재의 주식시장 환경을 지배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우리 금융지표에 니오 같은 전기차 이름만 포함시킨다면 아무도 우리가 글로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니오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가가 버블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겉으로는 이 비판이 근거가 없어 보인다. 우선 많은 분석가들이 니오 주식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전기차 메이커에 대해 약세를 보여온 UBS의 폴 공은 니오의 등급을 판매해서 보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폴 공은 1달러라는 낮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당연히 극적인 심경의 변화는 동일하게 극적으로 니오 주식의 상승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상승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핵심으로 니오 경영진은 테슬라 카피캣이 아닌 혁신적인 기업으로 표면하고 있으며 니오의 지지자들은 분명히 이 회사의 배터리 서비스 모델을 좋아한다. 더드리픈닷컴의 기고자인 브리디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터리의 초기 비용 대신 니오를 현명하게 구입한 운전자들은 배터리 애저 서비스, 옵션을 채택한 전기 자동차는 70kW 배터리를 포함한 월 980파운드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옵션을 구매한 사람들은 단 몇 분 만에 충전된 전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거리 여행과 같이 충전하기 위해 배터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다. 마지막으로 니오 주식은 로빈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중 하나이다. 투자자들의 유입 덕분에 니오가 유명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니오 주식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솔직히 나는 전기 자동차에 관한 투자는 늦은 편이다. 하지만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장단점을 살펴본 결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으로 갔는지 알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낮은 연료 비용과 전기차 플랫폼 고유의 신뢰성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니오 주식과 같은 전기차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전기 자동차는 워낙 신뢰도가 높고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이 비접촉식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주는데 현재는 그 작은 세부사항만으로도 장점을 어마어마하게 인정해준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니오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니오는 2020년 2분기에 비해 26% 가까이 증가한 1,331대의 차량을 납품했다. 이로써 중국의 소비 경제가 코로나에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니오 주가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니오의 가치평가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비싼 고급 전기차.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에는 몇몇 테슬라 운전자들이 살고 있다. 나는 길에서 이 많은 전기차들을 보았을 때 전기차 소유자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1인당 GDP 기준으로 골든스테이트 거주자들은 58,619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인당 GDP보다 거의 16% 높은 것이다. 테슬라 모델 3가 약 38,000달러, 모델 Y는 약 53,000달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서 전기차의 인기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중국으로부터는 이러한 확신을 받지는 못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평균 연봉은 14만 5,766위안이다. 대략 2만 1,174달러로 환산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 베이징의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다. 이는 중국 대도시의 평균 소비 지출력과 맞먹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신호가 있는데 니오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자동차와 비교해도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S6 SUV는 약 5만 2천 달러다. 더 큰 ES8은 약 6만 7천 달러다. 나는 니오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니오 전기차들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얼마 안 내고 6만 달러짜리 차를 임대하면 월 800달러 안팎의 고지서가 붙게 된다. 솔직히 나는 니오를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3만 달러의 연간 수입에서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것은 매달 2,500달러다. 사실 서비스 모델로서의 배터리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소비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지만 당신은 4만 달러가 넘는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많은 미국인들을 쉽게 보지 못한다. 나는 중국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다. 4. 더 나은 가격을 기다려라. 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니오 주식과 더 넓은 전기차 혁명을 좋아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가치 평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의심이 든다. 2018에서 2019년 사이 중국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1.2% 하락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비시장이 일시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은 이윤을 조금 감소시키는 것이다. 니오 주식의 강세라면 기다리는 것도 손해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니오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다.